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2021년 사전청약이죠. 사전청약 1차 분양가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추정인데 우리 대충 이 추정을 놓고 봤을 때 또 분양가의 어떤 느낌을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점, 성남 있고 의왕, 위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인천, 계양이겠죠. 자, 이게 보시다시피 2014년이죠. 2014년도에 5구형이죠. 5구형. 5구형에서 2억 5천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2억 5천 160만 원. 그 정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2억 5천은 몇 점이냐? 4.5였다는 거죠. 4.5.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광역시 또는 수도권에서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또 계양에서 또 분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분양가를 보니까 5구형에서 3억 2천에서 3억 2,800이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발전한 양만큼 해서 가격이 따라 올라와 줬다. 무엇이다? 분양가가 따라 올라와 준 거죠. 기본적으로. 따라 올라와 준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4.5, 4점 정도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양가 어떤 느낌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가면 현재는 3억 5천, 3억 7천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5구형에서. 그러면 2014년도에 2억 5천이죠. 그게 4.5였고 그게 2021년도에 온다면 3억 5천에서 3억 7천이다. 3억 5천에서 3억 7천이다. 그럼 이 레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천, 계양은 광역시나 또는 수도권에서 좀 거리감이 있는 곳이겠죠. 거리감이 있는 경기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맞는가를 본다면 지도를 봐야 되는 거죠. 부천, 대장 있고 인천, 계양 있죠. 어쨌든 인천, 계양은 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있는 것도 맞을 거고, 인천, 계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서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서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이 정도 거리감이니까 좀 가까이 붙어 있는 쪽에 축하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부평 그쪽보다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수도권이긴 한데 수도권에 이게 지금 여기였겠죠. 여기였다는 걸 가정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좀 거리감이 좀 가깝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였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 정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근처 수도권보다 한 단계 아래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4점 정도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하철 노선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광역시 점수대에서는 당연히 4점이라면 역세권이에요. 다른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4점 쪽에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수도권 이렇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쪽 부분이 강남이잖아요. 강남 아래쪽 부분이 어떤 가치가 좀 더 높고 그 옆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이나 강서 이쪽을 놓고 보자면 또 그 4점이라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내가 4점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만 발전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한 단계 더 높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게 된다 하면 한 단계 더 높게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가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가까운 쪽에 여기 있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광역시 분양가 내에 존재하겠죠. 시간이 지나도 이 정도 레벨대에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점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보이는 거죠. 입지적 요건을 봤을 때 한 4점 정도가 맞을 수 있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죠. 그러면 인천, 계양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놓고 보면 4호선 연장이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평양역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로 놓고 보자면 좀 전에 보던 것들이 이제 이쪽 라인이었다면 지금 이쪽 라인이죠. 그럼 서울이 이렇게 있고 거리감이 좀 있는 편이죠. 있는 편이다. 근데 이제 이곳에 여기 들어온 자고 해준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지만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기 들어온다는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 놓고 보자면, 개별 계약들과 놓고 보자면,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라고 보이는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만약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동네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런 거죠. 이거는 속았다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어떤 의지겠죠. 의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성남 복정이죠. 성남 복정은 5구형에서 7억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7억 정도, 6억 8천에서 7억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7억은 2021년도에 7.6이죠. 7.6. 그러면 이건 서울 역세권 또는 어떤 강남 근처에 있는 수도권 지역의 뭐 역세권 정도 금액도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성남 복정이 있고 신설역 뭐 예정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8호선 라인 있고 뭐 위례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례하고 뭐 성남 복정 이렇게 놓고 보자면, 위례 성남 복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뭐 이 라인 쪽이겠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강남 옆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 근처에 있는 지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역들은 흔히 서울의 뭐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금액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에서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7점 매수를 보고 7.6이니까 이것보다는 한 단계 뭐 높게 나온다면 뭐 8.9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서울 역세권 지역들은 나온다면 8.9점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럼 뭐 그걸 감안하고 보고 이제 이곳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어떤 도시의 계획과 또는 그곳의 입지, 그것이 놓여있는 땅덩어리가 놓여있는 곳의 모습을 본다면 7.6점 정도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런 거, 이 아래 보면 위례 또 있어요. 위례 신혼 해가지고 있죠. 그럼 그것보다 좀 더 가격이 좀 싸죠. 평형 자체는 뭐 한 평 정도 더 적은 것 같은데 뭐 이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위례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 라인 쪽보다는 이 외곽편에 있는 곳에서 뭐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그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맞다. 왜냐면 강남 근처 수도권이면 서울 역세권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보다 더 뭐 여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나온다면, 이게 나온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거라면 한 단계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에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도 금액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 뭐 위례라든지 성남이나 뭐 남양주라든지 대부분 광역시에서 850 아파트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시 정규직들은 8호에서 사는 거고, 수도권 정규직들은 5구형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왕 청계가 있죠. 의왕 청계가 있어요. 그래서 5억이다. 5억. 4억 8천에서 5억이다. 그러면 5.4죠. 5.4. 5.4라면 이 위치에 있는 거죠. 5.4면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멀리 좀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지역들, 우리가 수도권 거리감이 있다 이런 거는 뭐 수원이죠. 수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그거와 과천이죠. 과천이라든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천 같은 거죠. 과천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강남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높겠지만, 그러면 광명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라인, 강남 아래 라인 말고 이제 강북 라인과 광서 라인, 강동 라인 막 그쪽, 하남 막 그쪽 라인이죠. 그쪽 라인의 어떤 중간 부분 정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 부분과 근처 역세권들의 어떤 그 중간 부분 정도로 나와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게 대상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인덕역 부분이 있고, 자, 이것을 놓고 보자면 뭐 안양 쪽이죠. 안양 쪽이라면 이 정도 라인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위치, 안양의 위치로 놓고 본다면 그런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역세권과 아니면 가까이 붙어 있는 역세권 뭐 그 정도 사이 나이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이제 월급 한국서 뭐 봉출처 하면서 인도권 쪽으로 가면서 이 라인 타면 이것도 뭐 역세권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교통편에서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곳을 분양해. 대신 분양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의 위치 놓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분양가가 상승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이게 뭐 어떤 사람들 뭐 싸게 분양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2만 달러 국가 때 분양해줬던 걸로 분양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의 상승은 경제 성장률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금액들은 흔히 이것도 이런 건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국을 이렇게 다 보는 이렇게 뭐 부동산 분석가들 뭐 아파트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들이 4점, 6점, 7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4점, 6점, 7점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85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이곳에 뭐 분양을 한다 아니면 뭐 경기도에 분양을 해줘서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은 850으로 나왔다는 거죠. 850. 광역시의 850 분양가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역시 정규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정규직을 가졌던 사람이 있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뭐 정규직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둘 간의 차이는 광역시는 850이고 수도권은 590이다. 그 차이는 뭐 땅값의 차이겠죠. 땅값의 차이가 그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수도권이 광역시 850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하냐? 여러분들의 월급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양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양은 항상 무엇을 따라간다? 경제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부동산은 불패다는 거죠.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거예요. 불패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3만 달러 찍고 여기서 옆으로 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기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3만 달러 국가가 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한 6년, 7년 안 오르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어떤 수도권이 2009년으로 놓고 봤을 때 2014년까지 한 5년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5년 동안 2019년도부터 시작 2014년까지 한다면 여기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1만 달러 성장. 즉 경제가 성장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더라. 자,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런 거와 똑같죠.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죠.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들, 딸을 낳았죠.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가 보니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누굴 죽이더라? 경찰들을 죽이더라. 이런 거예요. 경찰들을 죽이더라. 공무원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들, 딸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나 이거 된다 하니까 극구 말렸죠. 극구 말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일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전쟁이 안 난 거예요. 전쟁이 안 되니까 지금 놀고 멀고 이제 경찰들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야 공무원이 돼야 돼 경찰이 안 잘리고 돈은 떼돈을 벌고 아주 뭐 편하게 살고 복지는 잘 돼 있고 쉬는 시간 다 쉬고 뭐 이런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래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뭐더라 경찰이나 공무원이 되자 해서 공무원 열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놓고 보면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더 좀 쉽게 됐다는 거죠. 그때도 엄청 공부했어요. 사실은 엄청 공부해서 됐지만 지금 공부한 양보다는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쟁률이죠. 과거 경쟁률과 지금 경쟁률이 좀 더 치열하더라. 아니, 더 많이 치열하더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지역은 야 인민군들이 내려오면 경찰들 다 죽이니까 경찰이나 이런 거 하지마 하면서 뭐 고려대학교생이 구급공무원 도전을 안 하고 있었다고 있는 거죠. 많이 안 하는데 지금 막 이런 애들도 한다 하고 서강대 다니는 애도 구급공무원도 한다 하고 무슨 지방에 웬만한 뭐더라 국립대 다니는 애도 다 뭐더 공무원 한다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과거에 그런 거 없이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저분은 공무원
누구야, 와, 저렇게 좋은 직업을 가져, 이러고 간 거죠. 느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실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주저리 떨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쫄아서 그냥 부동산을 안 사더라, 아파트를 안 사더라. 그런데 뒤늦게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몰려가서 사더라 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엇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내려왔죠. 즉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국가가 돼서 가격 조정이 다 이루어졌고, 2020년도부터 가격 조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떨어진 거 막 분석하려 그래요. 막 왜 그렇지?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이건 마찬가지로 뭐냐면, 비트코인이 6천만 원 간 거예요. 그럼 6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막 전문가들 6천만 원 너무 비쌉니다 하니까 그냥 7천만 원 돌파하는 거예요. 7천만 원 돌파, 너무 비싼데 왜 7천만 원 하면서 막 이거 연구하는 거야. 비트코인 7천만 원 가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7천만 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또 오는 게, 8천만 원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뭐더라, 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락론자들 막 믿으면 안 돼요.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다? 사실은 호구인 거예요. 이걸 산 사람도 호구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호구였던 거예요. 호구다란 거예요. 쭉 떨어져서 3천만 원 막 하고 있는 거죠. 호구다, 호구. 호구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지? 왜 아파트 분양가는, 아파트 뭐더라, 지금 뭐 이렇게 막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안 떨어지지? 막 구축도 막 떨어져야 되는데 막 왜 막 가격이 올라가지? 하면서 이 원인은 이거고, 이 원인은 이렇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이것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이 정부는 그냥 호구인 거예요. 호구. 그냥 호구다. 호구다. 호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호구인 거예요. 그래서 다 경제 성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나왔죠. 이거 딱 이거죠. 이거 추정 분양가 딱 떴죠. 이 추정 분양가가 이게 딱 하라고 있는 건 무엇이다? 니들 수준이, 이 지금 청약 받고자 하고 있는, 지금 이거 청약 노리고 있는 너희의 수준이,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너의 수준이 광역시 아파트 8호형을 바라보고 있는 정규직과 똑같다. 네 월급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에요. 무슨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70%를 해주고 아파트 가격 60%를 해주고, 자 그러면 이 매매가가 올라가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네 월급은 광역시 정규직도 월급과 똑같다. 만약 네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으면 또 서울에 분양을 넣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분양을 넣어서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으면 넌 이미 구축을 샀을 거다 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해서 전국은 이 원인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 너는 40점, 너는 60점. 네가 서울에서 더 가까이 살고 싶어? 그럼 네 월급이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 30%한테 들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근데 여기가 힘들어서 네가 좀 더 멀리 떨어지겠어? 그럼 너 상위 40%야 너는. 너는 평형을 8호형에서 5구형으로 낮추고 싶어? 그럼 네 월급은 50% 수준이야. 이건 거죠. 너 또 당첨됐어? 너 그래서 얼마야? 오케이, 너 10억 넘어. 그럼 너는 월급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너는 뭐 한 40%밖에 안 되지만 너는 한 10%로 와.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것 뿐이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 안 한 나라 있죠. 일본은 경제가 성장 안 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GDP가 아직도 5만에서 4만에서 계속 옆으로 흘리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흘렸다. 그게 잃어버린 30년죠. 그 잃어버린 30년을 하니까 일본 유튜버들이 나와서 말하죠. 30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서 보면, 와, 나 20년 전에 일본 유학했을 때도 알바비가 이거였는데 똑같네? 안 올랐네? 와, 우리 뭐다 도쿄 대학생들은 월급이 이랬는데, 와, 서울대생하고 이제 별반 차이 없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현실은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광역시 그런 거예요. 이 뭐 자기 수준대로 나와 있다. 그리고 교통 편의성에 대해서 정부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다 교통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서 일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 편의성이 열린데 대한민국이 10년 후에도 32,000달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무엇이다? 그때도 이 분양가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10년 동안 32,000달러로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라든지 베트남 기업이든지 태국 기업들한테 거의 다 따라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정말 중요하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